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의 성질이라고 하면 H 플러스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염기는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 이온이 염기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산과 염기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H2O라고 하는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소 이온과 산소 이온이 1대1로 반응하는 것은 수소 이온은 플러스 1가 수산화 이온은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 옆에다가 중화 반응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중화 반응의 특징. 첫 번째는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중화 반응까지 배우고 나면 산화환원 반응이랑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랑 산화환원 반응을 섞어 놓고 다음 중 반응이 다른 것, 다른 하나를 골라라 혹은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징 세 번째는요. 물 분자수가 물 분자수, 즉 물 분자에 생성된 그 물 분자수가 많아지면 우리 발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물 분자수가 많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전류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전류가 낮아지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하고요.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왜 전류가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또 설명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중화 반응의 특징 세 가지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을 보면 묽은 염산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수산화나트륨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산의 H 플러스 이온과 그리고 염기에 OH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라고 해서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만 썼어요. 이렇게 정말 반응하는 것들, 알짜로 반응하는 애들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Cl-이온이나 Na 플러스 이온은 실제로 반응에 그렇게 이게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질 않거든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이렇게 둥둥 이온 상태로 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는 이온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생성이 된 NaCl 이렇게 염화 나트륨을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플러스 강의 1번에서처럼 염이라고 불러요. 중화 반응에서 물과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성되는 것을 염이라고 하고 사실 얘네들은 이게 적극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경꾼 이온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을 알짜 이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Na 플러스나
CL-와 같이 실제 반응에 참여하진 않고 구경하고 있는 애들, 실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고, 알자 이온 반응식을 적을 때에는 구경꾼 이온들을 제외한 실제 반응이 일어난 것만 적는 것이 알자 이온 반응식입니다.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얘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HCl 용액을 50을 넣고 그리고 NaOH 용액을 100을 넣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얘가 50이 다 반응되었지만 여기에서는 50만 반응하고 50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혼합된 용액은 NaOH가 50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H 플러스는 다 사라지고, 왜냐면 물이 됐기 때문에 다 사라져서 산의 성질은 사라졌지만 OH 마이너스는 50이라고 하는 그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OH 마이너스 이온 때문에 그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모든 중화 반응은 바로 다 그 수용액이 반응한 수용액이 중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여백에다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중화 반응 이후 모든 수용액이 중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반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H 플러스가 남는다면 그건 산성이고, 어쩌면 다 반응이 동일한 양, HCl과 NaOH가 100ml씩 동일한 농도의 100ml씩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H 플러스도 OH 마이너스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얘는 중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NaOH 양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 수산화 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염기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 반응이 일어난 이후의 수용액이 모두 중성이 된다, 반드시 중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하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2번이에요. 여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여기 플러스 강의 2번 그래프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이제 문제화 되었을 때, 아, 뭘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요. 자, 일정량의 요거 하기 전에요. 위에서 중화점 설명할게요. 중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해요. 그럼 산의 수소 이온이랑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반응을 했으면 그때 온도는 어떨까요? 높겠죠. 그래서 우리 중화점을 찾는 방법 또 잠깐 메모를 할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넘어갈게요. 중화점 찾는 방법.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최대인 지점이 중화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선생님이 전류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류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 설명을 다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는 필기를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류가 채소가 되는 지점, 그때가 중화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순간이요. 우리 지시약 색 변화 우리 다 외우고 왔잖아요. 그때 BTB 용액의 지시약 색이 산성에선 노란색, 중성에선 초록색, 염기성에선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그렇게 지시약이 색이 변하는 순간, 그 순간이 중화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나 실제로 지시약 색이 변하는 그 순간을 찾아내기가 사실은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적어 놓는다면 생성된 물의 부피가 최대일 때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HCl 용액이랑 NaOH 용액을 섞었어요. 그랬을 때 섞어갈 때 물의 부피가 최대인 순간을 사실 그 용액이 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는 좀 어렵다. 실제 측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 온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이 그래프로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일정량의 묽은 염산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한 번 넣고 또 있다가 또 한 번 넣고 조금 지나서 또 한 번 넣고 이렇게 조금씩 수산화나트륨의 수용액 양을 늘려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을 하는 실험이에요. 자, 우리 실제로 이렇게 묽은 염산 안에 뭐 H 플러스 이온이 2개, Cl 마이너스 이온이 2개 이렇게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H 플러스의 수는 2개만 있었어요. 그 Cl 마이너스도 2개 있었어요. 묽은 염산이 이렇게 HCl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양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전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의 용액의 액성은 H 플러스만 있는 상태라 산성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을 이렇게 이제 넣어줬어요. 넣어줄 때 보니까 Na 플러스 이온이 하나, OH 마이너스 이온이 하나씩 들어간 거죠. 그런데 OH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가자마자 여기 내가 좋아하는 수소가 여기 있네 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은 수소 이온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물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이온은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랑 만나서 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줄었고요. 여기 줄어드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OH 마이너스 그 수는 하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수소이온이랑 반응해서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Na 플러스는 우리 계속 이야기했지만 Cl-와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으로 이렇게 만나서 어디 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Na 플러스 수는 이제 넣어주는 족족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리고 Cl-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 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OH- 이온은 없고 H 플러스 이온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액성은 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수산화 나트륨 이온을 넣어줬어요. 수용액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OH- 이온이
여기 수소 이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갑다. 얘네들도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나마 있던 수소 이온이 지금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Cl- 수는 그대로 변함없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Na 플러스는 들어온 하나가 더 추가돼서 2개가 됐고요. 그리고 OH 마이너스 수는 수소 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액성이 중성이 됩니다. 그럼 중화점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지금 더 이상 반응한 수소 이온 없고 수산화 이온이 없는 상태, 모두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완결된 상태, 여기에서 중화점이 된다라는 것도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넣어줬어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한 번 더 넣어줬더니 뭐 H 플러스는 없어진 대로 그대로 있고요. Cl 마이너스 수도 변함없이 2개 그대로 있고요. 근데 Na 플러스 수 하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이 없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수산화 이온이 하나 생겨나게 됐습니다. 수산화 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고요. 이 실험 이해되시죠? 이 실험을 가지고 이온의 수 변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지금 저 그래프를 그대로 보면 조금 뭐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음. 우리 일단 H 플러스의 수가 하나, 이거 2개가 있다가 하나가 됐다가 0이 되죠. 그래서 2개가 있다가 하나로 됐다가 0이 되고요. 0에서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수소 이온은 만날 수가 없죠. 계속 0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수소 이온 그래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Cl-는 있는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그대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이렇게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라고 해서 Cl-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Na 플러스 볼까요? Na 플러스는 없다가 아이고 다시 네. 없다가 하나가 늘었다가 또 2개가 늘었다가 한 번 더 넣어주니까 3개까지 그대로 쭉쭉쭉 생기는 족족 그대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누구랑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Na 플러스 이온에 대한 그래프고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 이건 이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OH 마이너스 이온은 수소 이온이 있는 동안은 OH 마이너스 이온은 계속 0이에요. 오자마자 계속 수소와 반응해서 물이 되느라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수소 이온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0이다가 수소 이온이 사라진 그 시점부터 이제 증가하는 이 그래프는 OH 마이너스 이온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축은 여기 이제 편대표처럼 그려놓질 않았네요. X축은 이온 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Y축으로 가면 갈수록 뭘 의미하는 거냐면 NaOH 수용액의 부피가 점점점 증가할수록 그래프는 이런 양상을 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봤어요. 여기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에서 기억하고 갈 것은 우리가 중화점을 찾는 것들 좀 배웠었는데요. 중화점은 어느 지점에서 중화점이 됐냐면 H 플러스 이온이 모두 다 반응했을 때 중화점이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화점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지시학의 색변화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명했었는데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BTB 용액의 우리 색변화 알지요?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띠는 것. 그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초록색으로 순간 변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산화이온을 더 집어넣으면 그때는 염기성인 파란색을 띠게 된다. 그걸 통해서도 이제 액성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용액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용액의 온도 변화, 용액이 왜 온도가 변하냐면 이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하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입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수산화 이온이 많을수록 중화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일정량의 산 혹은 염기 수용액이 온도가 같은 산이면 염기, 염기면 산 수용액을 넣었을 때 온도 변화를 관찰을 해보면 온도가 가장 높은 요 지점이 중화점을 나타낸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전류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전류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X축이 전류고요. 이쪽은 우리가 NaOH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점점점 증가시켰을 때 전류가 어떤 식으로 전류 그래프가 생기게 되냐면 전류가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요. 그런데 0이 아니네요, 선생님.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0은 안 되나 봐요. 이게 0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이온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에 이온 상태로 녹아있는 것들이 있고 이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를 통하게 해줬을 때 이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각각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온이 있으면 끌려가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통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HCl에 일정량의 HCl에 NaOH의 수용액을 점점점 넣어주고 있는 거니까 혹 H랑 OH가 다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된다 하더라도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을 찍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 왜 전류가 감소할까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온이 있다면 전류가 흐른다면서요. 그러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생이 있다면 되게 똑똑한 거예요. 아주 잘 생각하셨고요. 이온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가 감소한다는 건 아니에요. 얘기한 것처럼
아까 HCl은 일정량이 있었고 거기에 NaOH를 계속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사라지더라도 Na 플러스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온수가 감소하진 않죠. 그런데 이온수는 감소하지 않지만 왜 전류가 감소하냐면 H 플러스보다 Na 플러스 이온의 전기 전도도가 낮아요. 전기 전도도 혹시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H 플러스 이온보다 Na 플러스 이온이 전류를 잘 통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더 전기가 더 잘 통한다, 전류가 잘 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온수가 감소하는 게 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 설명은 맞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맞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HCl 용액에 NaOH 똑같이 그렸어야 되는데 NaOH 양이 더 추가가 되면 어떻게든 얘는 부피가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났는데 이온수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늘어난 부피,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만큼을 단위 면적, 또 동일한 단위 면적을 놓고 이온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더 이온수가 많은 게 되는 거죠. 부피가 작은 쪽이. 왜냐면 이온수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온수가 왜 변함이 없어요, 선생님? 하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네, 앞 페이지로 다시 오면 우리 여기 표 밑에 전체 이온수라고 하나 표 더 추가할게요. 그러면 여기 전체 이온수 산성인 첫 번째 용액에서 전체 이온수 4개죠. 여기는요? 4개죠. 여기 중화점 찍는 곳에는 4개죠. 이제 여기서는요? 네, 여기는 6개죠. 여기서부터는 넣어주는 족족 다 남아있으니까 OH 마이너스 이온까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 전류 그래프 어디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요.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요 부분이 중화점이고 여기까지는 이온수, 전체 이온수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전체 이온수는 변함은 없지만 전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왜 떨어지냐면 H 플러스 이온이 전류를 더 잘 통하게 해줘요. Na 플러스 이온보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넘어오셔서 그러면 선생님 중화점, 여기가 중화점, 그러니까 전류가 최소인 곳을 중화점이라고 찾는다는 거 이제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왜 전류가 증가하나요? 여기는 왜 전류가 증가할까요? 네, 여기는 이온수가 증가하니까요. 아까 봤지만 전체 중화점에서 중화점까지가 전체 이온수는 변함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이온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 많아지니까 전류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전류가 가장 낮은 곳에서가 중화점이고 그리고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류는 감소한다라는 앞에서 필기만 하고 지나갔던 거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용액의 온도 변화도 이렇게 이해하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이요. 우리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얘도 조금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이랑 환원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이랑 자꾸 비교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비교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생선 비린내 제거라든지 제산제 복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금 이제
원리랑 같이 설명을 한다면 생선 부위에 산성 물질인 레몬즙이 산성이래요. 예, 비린내의 원인이 염기성이고요. 그래서 산성은 이렇게 산 모양으로 할게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중화된다. 그래서 생선 구이 요리에 레몬 이렇게 짜서 생선 이렇게 구이를 하거나 아니면 요리에 같이 레몬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위산이 산이에요. 또 강산에 해당해요. 염산이요. 강산에 해당하는데 그, 그 산이 과하게 나오게 되면 속이 쓰리거든요. 그럴 때는 제산제를 먹어주면 되는데 그 제산제가 염기성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 염기성의 특징 중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랬는데요. 저희 염기성 먹어도 돼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한 염기, 우리한테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약한 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산성화된 토양에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리는 거. 그리고 콩의 뿌리에 사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하여 염기성을 띠는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한다. 산성화된 토양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이용해서 중화를 시킨대요. 그리고 이산화황, 공장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황을 염기성 물질인 산화칼슘이나 석회석 등으로 중화해서 제거한다. 입안에 음식물을 분해되면 충치의 원인이 되는 게 산성물질. 그래서 우리는 염기성 물질로 양치를 한다. 벌에 물렸을 때 염기성 물질이 포함된 약이나 치약,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발라서 벌레의 독, 산성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중화 반응도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생활 속의 중화 반응까지 꼭 잘 기억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